전월세에 이어서 다주택자 매물도 아마 조금씩 나올 것 같다 라고 김리영 땅짓고 기자님이 작성을 해주셨는데,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빠숑님,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뭐야 저도 나왔는데 이게 광고 없애고 보니까 나를 광고로 인식한 건가? 자, 보겠습니다. 조선일보고요. 저 오늘 이 기사는 약간의 정보와 플러스 4월 20날 수요일날 저녁에 서울역 인근에서 무료로 오프 강의를 해요. 땅집고와 자이TV에서 이게 좀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땅집고 TV가 이제 주체가 돼가지고 하는데, 영광스럽게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빠숑님과 같은 자리에 좀 서게 돼서 또 필요하신 분 계실까봐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빠숑님 이렇게 나오셨고요. 저도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자료도 있는데 광고 없애고 좀 보도록 하죠. 광고 없으니까 제 사진 사라져서 좀 아쉽긴 한데 괜찮습니다. 자, 김리영 기자님이 작성해 주셨고요. 4월 12일 오늘 새벽에 나온 거죠. 결국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싹 뒤집을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이 아닌 주택 공급자라고 보는 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도 이렇게 그 기자분하고 사전에 인터뷰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가장 큰 그거는 이거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어제가 결정타였죠. 어제 뭐가 나왔었죠?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한다고 하니까 기재부에서 예고에 없던 보도자료를 어제 오후 2시에 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뭐 1세 1주택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입법 필요한 사항이지만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냈고, 두 번째 다주택자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정확하게 썼지만 결국엔 뭐였어요? 우리는 안 한다. 안 하니까 새 정부 들어서면 너희들이 해라 그거였죠. 그렇게 이제 보는 좀 인식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되게 다르기 때문에 좀 이슈가 있는 건데, 누가 맞고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입장에서 어떤 걸 근거로 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 거냐, 스스로 다 성인들이시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뷰를 좀 했었고요. 빠숑님도 하셨었고, 내용들을 잠깐 좀 볼게요. 자,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을 한 달 앞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대수술과 시장 정상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향후 변화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땅집고에서는 오는 4월 20날, 4월 20날은 저희 주니어 생일 하루 전이죠. 전야제죠. 어쨌든 20날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연구소 소장님하고 저 박민수 대표, 더 스마트 컴퍼니 대표 초청, 약간 민망하네요. 제가 말하니까. 윤석열 시대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엽니다. 제가 먼저 하고요. 이후에 이제 빠숑님이 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뭐 빠숑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저는 메시지를 드렸냐면, 임대사업자 혜택이 부활될 거다. 전월세 안정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자분한테. 매매시장과 임대차 시장이 있는데, 매매시장을 잡는 데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양쪽을 다 이렇게 포기해버리면은 국민들이 너무 힘들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정권 유지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임대차 시장이라도 잡으려고 할 거다. 그런 의미에서는 민간에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임대사업자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다 민간에서 공급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임대차 비율이 제가 알기로 8%인가 10%인가 10% 이내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적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꼽았다. 저는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이나 집값 상승 원흉으로 규정했다면 새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매물 공급자로서 역할을 강조할 거다. 이렇게 본다면 임대사업자 이쪽은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중과세로 다주택자 매물 처분을 압박했던 현 정부 전략은 폐기하는 대신에 새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에 매물을 내올 수 있는 장단기적 처방을 시행할 전망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다주택자들 매물이 쉽게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주택자들에서 나오는 매물을 가지고 매매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이거죠.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가 혜택이 부활될 거다. 당장 매매시장에 주택을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화 작업부터 추진해서 공급이 풀릴 거라는 신호를 보낸 다음 무주택자를 위한 중장기적 내리된 마련을 내놓지 않겠느냐라고 했고, 요 시간이 당장 6월 1일 지방선거 올해, 그리고 2년 후인 총선, 그리고 5년 후에 또 그 다음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게끔 쭉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할 거고, 그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국민들이 하시겠죠. 그렇죠? 물론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배제 결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예측을 미리 해보자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행 결과에 따라서는 제 채널에서 곧바로 예측대로 진행됐는지, 아니면 좀 뭔가 달라졌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방향이 바뀌었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은 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현재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기존 8년에서 10년 변경 이런 내용들은 다 아시겠죠. 여기에 맞게 이제 윤 당선인 역시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공약을 했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중소형이죠. 20평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규 등록을 아파트를 허용하고, 물론 이제 다른 아파트 말고 다른 거는 되긴 돼요. 그리고 이제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건데, 소형 아파트 등록 임대가 가능해지면은 그나마 여기에 대한 수요가 이제 조금은 숨통이 트일 거라고 보지만, 이거는 이제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약을 이렇게 좀 정리를 좀 이렇게 해 놓으셨고, 이제 제가 이제 요 자료를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드렸었어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공정시작 비율 요거 바꾼 거는 시행령 개정으로 좀 단기 시행 가능 여부 가능하고, 공시 가격을 현재 2021년으로 한다고 하는데 1세대 1주택자 중심으로 그 이전까지 돌리는 것도 좀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이것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했는데, 인수위에서 어젠가 뭐라고 했었어요? 공시 가격 다 바꾸겠다, 그런 말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종부세 세율 자체 바꾸는 거, 다주택자 취득세 세율 바꾸는 것 자체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빠숑님, 우리 김학렬 소장님은 어떤 식으로 또 말씀해 주시냐면은, 재정비 사업이나 신도시 건설은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거고,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이제 요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퉁쳐서 보시면 안 돼요. 시간이 5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나눠서 투 트랙으로 봐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재정비, 그 정비 사업, 그리고 이제 신도시,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대통령령으로 당장 시행이 가능한, 빠숑님은 대출 규제 완화부터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 그렇죠. 대출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하기가 수월하죠. 그래서 이미 새 정부가 출범 안 했지만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대출 한도를 좀 늘리고, LTV를 늘렸다는 게 아니라 총량 관리 규제라는 게 있어요. 그걸 좀 늘리고 특판을 좀 내놓기도 하고 좀 그랬었죠. 지역에 관계없이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 완화를 비롯해서 15억 초과 주택 대출 금지도 완화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이러면 이제 훨씬 더 거기에 대한 자금 여력을 좀 하기에는 좀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뭐라고 했었냐면은, 양도세 중과 유예 정책이 시행되면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도 이사하기 수월해서 꽉 막힌 거래 중단 사태가 불행성이 있다 했는데, 근데 이거는 기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짧게 나왔는데, 제가 그 당시 기자분하고 이제 저는 커피숍에 있었고 통화를 한 3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1주택자, 무주택자, 2주택자, 그리고 2주택자 중에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사람,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 안 되는 사람, 그리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다 나눠가지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촘촘하게 좀 다르게 봐야 된다. 매수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일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매수자 중에서는 무주택자, 그리고 갈아타기 하려는 1주택자, 그리고 그나마 괜찮은 물건을 이렇게 쏙 빼오기 괜찮은 매도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2주택자. 물론 제 수강생들한테는 이 집을 팔고, 비과세를 받더라도 이 집을 팔고 더 좋은 데로 가기 위한 계획 플랜이 없다면 팔지 말아라 라고 저는 말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일부에 한할 거고, 그리고 설령 제 수강생이라 하더라도 양도 차익이 최소한 5억 정도 되면 그때 내야 되는 세금이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양도 차익을 한번 실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분들은 약간 아쉽긴 하지만 다른
매수하려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A, B, C 상중하 중에서 그래도 중 이상 되는 물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런 거면은 본인 대출 포함해서 여러 개 되고,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집이고, 전제 조건입니다. 그게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매수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 다주택자 추자 전략도 달라질 거다. 그래서 빠숑님은 무주택자라면 새 정부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주택을 구입하는 게 낫고, 저도 여기에 동의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실거주니까. 규제 완화를 하면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막기는 힘들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주택만 여러 채 보유하지 말고 다양한 부동산 상품 투자를 모색해야 된다. 요거는 저도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2년 전부터는 이제 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했었고, 저는 이제 주로 토지는 잘 몰라서 상가 쪽으로 했었죠. 여러분들이 지금 핫해하는 상가, 뭐 지상 같은 거 이미 그 전에 했었고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말씀드렸죠.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주택자가 내놓은 물건 중에서 A, B, C 상중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중하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런 물건을 묻지마로 사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물론 댓글 보면은 이제 뭐 안 좋은 댓글이 있는데 안 보죠. 그냥. 자, 어쨌든 더 자세한 내용은 그 땅짚고 여기 강의 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그 유튜브에 보면 땅짚고 팁, 땅짚고하고 자이TV가 있어요. 지금 땅짚고 거기 커뮤니티에 보면은 올라와 있는데, 커뮤니티 그 계속 보는 게 좀 힘드시니까 제가 아예 그 참여 링크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4월 20날 제가 먼저 6시 반에서 7시 반 이렇게 1시간 정도 강의하고요.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 있고 소장님 강의하시고, 저도 남아서 저기 소장님 강의 다 듣고 가려고 해요. 저도 계속 공부해야죠. 서울역에서 하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오프라인 강의라서. 그래서 4월 15일 내일 모레죠. 금요일 내일 모레 급해. 그때 12시까지 응모를 하시고 랜덤 추첨해가지고 보낸다고 합니다. 그 링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해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조금 높아지면서 염려돼서 그래요. 어제 제 정규 수강생 그리고 연밴드 단톡방에서도 보니까 어차피 이제 5월 11일 이후에 중과 배제 될 것 같은데 팔아도 되는 거죠? 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뭔가 그 찜찜한 상태에서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급하신 물건 아니라면은 조금 지금 너무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임대주택, 주택임대 사업자 이것도 나와 봐야 돼요. 그래서 확실한 건 뭐냐면, 혹시 지금 내가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등록하면 10년이잖아요. 의무임대가. 너무 길어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그럼 뭔가 새로운 게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기간이 좀 조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마 그럴 가능성은 낮은데 단기 임대 사업자가 또 부활할까요? 4년짜리가? 그거는 좀 저는 약간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데, 혹시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설령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내 조건에서 맞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임대 사업자 특강을 하면 아무리 못해도 2시간 이상 해야 돼요. 그만큼 확인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고 요런 강연이 있으니까 오프라인으로 혹시 하실 분들은 한번 이번 기회에 하셔가지고 되게 같이 만나면 좀 좋겠죠. 저도 진짜 오랜만에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얼마 전에도 오프라인 강의를 했지만 거기서 하면 오프라인 강연하고 온라인 동시에 이제 이렇게 뿌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따로 라이브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좀 더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코로나 이전에 진짜 막 강의장에서 모여가지고 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살짝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점점 생기고 있거든요. 언론사에서는 4월달 땅 짚고 이렇게 있고요. 5월달에는 또 2데일리에서 하니까 거기 또 할 때쯤 되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영광스럽게도 지금 다니고 있는 모교에서 그 상남경영원 그 특수대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또 불러주셔가지고 또 4월달, 5월달 계속해서 오프라인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니까 이제 코로나도 좀 많이 좀 좋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일상으로 더 회복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자산 관리도 잘 하셔가지고, 몸도 마음도 재산도 다들 부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날 오시면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죠. 네, 오늘 짧게 예고 없이 진행했는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